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척추 전문의 이영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공의 손준익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이제 환자분들도 그렇고 요새 항상 스마트폰 보고 모니터 본다고 이제 허리랑 이제 목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제 목이 일자목이나 이제 거북목인 환자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제 이런 일자목이나 거북목 증후군이 어떤 것인지 이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최근에 거북목 환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자주 보게 되고,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자주 보게 돼서 이제 목이 앞으로 굽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거북목 또는 일자목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거북목 환자분들은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될까요? 목은 머리를 받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목이 앞으로 숙여짐에 따라서 목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목 통증뿐만 아니라 등 또는 두통,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팔에, 어깨 통증을 같이 유발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거북목 환자분들이 자기가 거북목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네, 거북목 증후군 환자들은 어깨와 목에 주로 자주 뻐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보게 되면 머리가 어깨보다 앞으로 나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등이 주로 부어 있고, 등의 통증이나 어깨 통증을 의하여 쉽게 피로하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뒷목이 불편하게 됩니다. 교수님, 이런 거북목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왜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될까요? 목의 앞으로 나옴에 따라서 목이나 인대, 근육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로감이 전체적으로 몸 통증을 자꾸 유발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런 거북목 환자분들이 이제 다른 병원에서 도수치료 같은 거를 많이 받고 오시는데요. 이런 도수치료가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말이 진실인가요? 아무래도 도수치료는 이제 외부의 힘이 자기 목이라는 데 가해지는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전문의 소견에 따라서 치료를 시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이런 도수치료보다는 일단 올바른 자세 교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럼 거북목 환자분들이 이제 거북목 자가 치료를 위해서 스트레칭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북목 증후군 환자들에 대한 스트레칭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목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스트레칭 방법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한쪽 목을 제치면서 반대쪽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 또한 목을 뒤로 제치면서 한 10초 정도 유지하면서 목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근육까지 같이 풀어주기 위해서 깍지를 끼고 목 뒤를 받쳐주는 이러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최대한 목을 뒤쪽으로 넣고 허리를 펴주는 그런 스트레칭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북목 환자분들이 이제 수면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올바른 수면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올바른 수면 자세는 이제 바로 눕는 사람이 있고 옆으로 눕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누웠을 때 이제 한 6에서 8cm 정도 높이의 베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깨의 높이에 따라서 한 사람마다 편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과도하게 목이 숙여지거나 베개를 하지 않고 자는 것은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또한 옆으로 누워서 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은 자신의 어깨 높이만큼의 베개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목 디스크라고 하는데 이 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추부에는 각 7개의 경추가 있는데 그 사이마다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 디스크를 우리가 추간판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탈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경건이 눌리게 돼서 팔의 통증이라든지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상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질환이 심한에 따라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한쪽 팔이 통증이 있거나 저리거나 마비 또는 미세한 조절이 안 될 때 우리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 수 있고요. 또한 심한 경우에는
다리까지도 마비라든지 저림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행장애나 대소변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게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병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나쁜 자세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연관성이 있나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쁜 자세를 취하게 되면 목에 가해지는 무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목이 앞으로 숙일 때마다 점점 보통 우리 머리가 한 6kg 정도 되는데요. 6kg 정도 되는데 앞으로 많이 숙여짐에 따라 한 40kg까지도 목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목 디스크가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병원에 이제 오게 되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목 디스크를 진단받게 되나요? 처음으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검사는 우리가 엑스레이라고 하는 단순 방사선 검사입니다. 또한 목 디스크가 의심될 경우에는 저희가 MRI나 CT를 검사하게 되는데요. 주로 MRI라는 자기 공명 영상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뼈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CT를 검사하게 되고요. 또한 건전도 검사를 시행해서 과연 목만 이상이 있는지 다른 말초신경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지 같이 검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목 디스크 환자들은 3개월 이상 자세 교정이나 운동 치료, 그 다음에 약물 치료 또는 물리 치료를 하면 대부분 호전되지만 그 이상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또는 사지 근력이 약화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 또한 척수 압박이 심해서 마비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수술을 받고 나면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보통 수술을 하더라도 한 일주일 내외로 다 퇴원하게 되고요. 퇴원하신 후에 한 달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이 거의 다 복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거북목 증후군 환자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늘음에 따라서 거북목 증후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자세랑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증상이 너무 심해진다 싶으면 정확한 전문의를 찾아서 검사 후에 그 치료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거북목 증후군과 목 디스크,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이 스마트폰이 상용화됨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데요. 충분한 스트레칭과 올바른 자세를 취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